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너무 죄송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논문 자체가 제가 이제 클러스터링 관심이 있어가지고 읽기 시작한 논문이었는데 생각보다 잘 모르는 내용이 많아가지고 일단은 이제 이 논문을 조금 쪼개서 발표를 진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1부에서는 이제 이 논문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 지식들이랑 그리고 이 논문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2부에서는 논문에서 심층적으로 다뤘던 증명이랑 그리고 실험 순으로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논문에 필요한 배경 지식 위주로 발표를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오늘 발표 순서는 이제 총 4가지 아웃라인 중에 이제 백그라운드랑 메소드만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배경 지식인데요. 일단 이 논문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은, 이 논문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서스테인 디스턴스를 사용한 클러스터링 방식 중에서 이제 바리센터, 그러니까 그 클러스터 중심에 중점적으로 어, 그 클러스터 중심을 이제 중점적으로 활용한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이 왜 안 좋은지, 어떤 이제 이상 행동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많이 이제 이론적으로 그리고 실험적으로 증명을 했고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건 이제 모델이 2가지인데, 첫 번째는 디스턴스 베이스의 이제 그 서스테인 디스턴스 베이스의 이제 K-미드 클러스터링이랑 그리고 이제 세미디핏 프로그램 릴렉세이션이라는 이제 어프록시메이션 방식을 사용한 이제 WSDFP, 이 2가지 모델을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얘기하기로는 이제 특정 가우시안 분포에 대해서는 이제 완벽하게 리커버리를 했다라는 거를 이제 실험으로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다루고 있는 논문이고요. 일단은 굉장히 이제 제 기준으로는 공부할 게 많았고, 그래서 대신에 얻어간 것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정리해서 보시는 분들께도 도움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이제 다들 이제 아시는 ML인데요. ML이가 이제 언퍼바이즈로 사용이 될 때는 어떤 이제 그 세타 어떤 분포 파라미터 세타가 주어졌을 때 이제 그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하는 이거를 이제 ML이라고 하는데, 어, 그래서 이제 이 아래에 있는 수식이 이제 보통 우리가 아는 ML이 식이죠. 그래서 이 라이클리후드를 최대화하는 거를 이제 보통 이제 이게 어, 그 오브젝티브 펑션을 사용을 하는데, 이거랑 이제 동치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게 K 다이버전스를 미니마이즈하는 거로 볼 수도 있었죠. 그래서 근데 이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은 K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두 디스트리뷰션이 있을 때 그 디스트리뷰션의 서포트, 그러니까 그 어떤 이제 한 함수의 정의역이 0이 되지 않는 아 0이 어떤 함수를 0으로 만들지 않는 정의역의 집합을 서포트라고 하는데, 그 두 분포의 서포트가 겹치지 않게 되면은 KWS 발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KWS를 이제 구할 수가 없고, 근데 이게 생각보다 빈번히 일어나는 이슈라고 이제 이 논문에서는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여기다가 가우시안 노이즈를 추가를 해서 이런 식으로 서포트가 겹치도록 만들어주는데, 이거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이런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블러한 이미지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좋은 해결법이 아니라고 이제 서스테인에서 소개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저 논문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서스테인 디스턴스 사용을 해서 이제 걔네 적용을 하면은 이제 직접적으로 디스트리뷰션을 이제 프레디트하지 않는 걔네 굉장히 이제 유용하기 때문에 저 논문을 사용했다고 하고, 이제 그 점이 어떤 서스테인 디스턴스 사용했을 때 어떤 파워풀한 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스테인 디스턴스, 이제 흔히 이제 얘기하는 벌스 오브 디스턴스라는 거는 이제 저희가 또 이제 이거 말고도 이제 두 분포를 비교하는 방식이 2가지가 있죠. 아까 앞에 소개했던 K 다이버전스랑 그리고 펜슨 샤넌 다이버전스, 이 2가지가 있는데, 이제 K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2개의 어떤 서포트가 겹치지 않게 될 경우에는 발산을 하게 되고, 펜슨 샤넌 같은 경우에는 로그 이 값이 이제 어떤 상수값이 나오기 때문에 저 두 분포가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알 수가 없는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웨서스테인 디스턴스를 사용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웨서스테인 디스턴스가 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이제 그 디스턴스 수식인데 굉장히 좀 무시무시하게 생겼죠. 근데 이거를 이제 천천히 뜯어보면은 이 아래 예시를 가지고 이제 살펴본 다음에 다시 한번 천천히 이제 식을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 식인데 일단은 그이 이 간만은 이제 그두 분포 분포 이제 PR이랑 PG의 어떤 그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이고 그거에서 어떤 의미의 XY, X와 Y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그 차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이제 웨서스테인 디스턴스인데 예시를 보면서 같이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 웨서스테인 디스턴스가 이제 얼스 오버 디스턴스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게 이제 그 흔히 공사장에서 사용되는 그 어스 무버라는 기계인데요. 그러니까 흙을 퍼서 다른 곳에 퍼 나르는 이제 기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웨서스테인 디스턴스는 흔히 말하기를 이제 이 두 분포가 있을 때 이 분포의 흙을 퍼서 다른 분포로 나르는데 얼마나 비용이 드냐를 가지고 디스턴스를 정의하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시를 살펴보면은 이제 물론 이제 이 1, 2, 3 분포에서 7, 8, 9로 가는 방식이 굉장히 많겠죠. 근데 저희는 일단 두 개만 먼저 살펴볼게요. 그래서 왼쪽이 이제 PR이고 오른쪽 PG라고 가정을 할 때 이제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방식 살펴볼 건데 예를 들어서 이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에서 8로 한 개가 옮겨지잖아요. 그러면은 8 빼기 1 해서 빨간색의 거리는 7이 됩니다. 그리고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3에서 9로 가는데 이제 거리가 6이죠. 근데 이제 개수가 두 개라서 6 곱하기 2에서 12가 됩니다. 그래서 이 웨서스테인 디스턴스를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이 웨서스테인 디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개의 차이, 그러니까 두 분포의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의 차이의 이제 평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충 계산할 수가 있고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이걸 테이블로 나타내려면 이제 이 테이블은 이제 1, 2, 3에서 7, 8, 9로 가는 거를 나타내는 이제 2차원 테이블인데 여기에 있는 것은 이제 각각의 이제 개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번에는 한 개가 있고 7, 8, 9에는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이걸 약간 위에서 본 느낌으로 이해를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테이블을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웨서스테인 디스턴스를 간단하게 저희가 구한 예시를 살펴봤고요. 물론 이제 이런 분포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빨간색이랑 노란색 분포가 있다고 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테이블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2에서 3으로 가는 어떤 빨간색 분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이가 1이니까 1이고 개수도 한 개라서 1 그리고 7에서 8 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차이가 1이고 개수가 1이라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이제 그 차이는 이제 2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거를 실제로 저희가 이제 디스턴스 계산할 때는 저희 이제 앞에 평균이 빠졌죠. 그래서 평균은 이제 그 확률 변수 곱하기 그 확률이 나오는 그 확률 값이니까 확률 변수 곱하기 그 거리 곱하기 그 거리가 나오는 확률 값, 그러니까 확률의 합을 이제 1로 만들어주는 걸로 이제 가정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최종적으로 에서스테인 디스턴스는 이제 0.5 더하기 0.5 해서 1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를 이제 에서스테인 디스턴스라고 하고요. 핵심은 한 분포에서 다른 분포로 흙을 퍼다 나올 때 얼만큼의 비용이 걸리냐를 이제 평균적으로 나타낸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시를 하나 더 살펴볼 건데요. 이제 그 어떤 두 분포가 페어 라인을 있을 때, 저희가 앞에서 봤던 예시에서는 이제 K민지 같은 경우에는 값이 발산을 하게 되고, 그 발산한 이유는 저 식에 이제 제가 식을 이제 써보진 않았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저 식이 이제 그 두 분포에 이제 분모 분자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분모에 있는 게 0인데 분자에 있는 게 0이 아니면은 이제 발산을 하게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 서포트가 겹치지 않는 구간이 있을 때 발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K, K, K-다이버런스 값을 구했을 때 발산을 하게 되고요. 세션원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 상수값으로 특정 상수값만 이제 출력을 하기 때문에 두 분포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시를 봤을 때는 이제 두 그 확률 매저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기능 못한 결과가 나게 되죠. 그랬을 때 이 두 개의 거리를 잰다고 하면은 이제 두 임의의 점을 잡았다고 했을 때 뭐 0,z1, 0,z2라고 할 때 이거에 이제 인피먼 값 다시 말해서 뭐 예를 들면 이거 이 하늘색 직선이 이제 거리잖아요. 이거를 이제 뭐 피타고라스로 계산을 해보면은 뭐 밑변이 세타고 이 두 개가 뭐 델타 z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 루트 세타 제곱 플러스 델타 z 제곱인데 그 값이 최소가 되려면은 이제 델타 z가 0이 되면 되겠죠. 다시 말해서 이 선 사이에 직선이 이제 여기서 구하는 서스테인 디스턴스인데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이제 서스테인 디스턴스가 이제 세타 절대값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이거를 이제 제스 찬원을 비교해 봤을 때는 제스 찬원 같은 경우에는 특정 값만 쭉 나오는 반면에 이제 서스테인 디스턴스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절대값 세타의 이제 그래프 모양이죠. 그래서 이렇게 꺾어 올리는 모양으로 그래프가 형성이 돼서 실제로 두 패럴 라인 간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서스테인 디스턴스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논문을 이해하기 위한 또 다른 큰 산 중에 하나가 이제 SDP, 세미 디피니트 프로그램이라는 이제 개념인데요. 왜 이 SDP를 쓰냐라고 했을 때 이 SDP라는 거는 이제 어,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어프록시메이션 방법인데 두 가지 문제를 풀 때 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어려운 이제 너무 콤플렉스를 풀 때 그거를 이제 SDP 일렉세이션을 이용을 해서 어프록시메이션을 하는 문제로 바꿔서 풀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바꿔서 푸는 건 이제 저희가 리니어 프로그램이나 쿼드라틱 프로그램에서 많이 해봤죠.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이점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어떤 매트릭스에서 이제 맥시멈 아이겐밸류나 아니면은 이제 SVD에서 이제 그 뉴클리어 노드 미니마이즈 하는 그런 문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강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뉴클리어 노드 같은 경우에는 어, 그 어떤 매트릭스 A의 싱귤러 밸류의 i 번째 그 시그마 i 값을 이제 다 더하는 걸로 정의할 수 있는데요. 아무튼 이 세 가지가 크게 보면 두 가지죠. 두 가지 이슈에서 이제 이점이 있는 게 SDP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이해할 수 있게 SDP가 뭔지, SDP 릴렉세이션은 뭔지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한 예시를 가져왔는데요. 이 예시가 뭐냐면은 맥시멈 컷 프로블럼이라는 이제 예시인데 여기서 이제 셋을 찾는데 컷을 맥시마이즈하는 셋을 찾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조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을 수도 있겠는데 일단은 하나하나 설명 먼저 해볼게요. 셋은 뭐냐면은 이 전체 이제 벌텍스들의 어떤 서브셋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1, 2, 3, 4, 5, 6이라는 벌텍스가 있을 때 이걸 이렇게 두 개로 묶을 수 있겠죠. 각각이 이제 서브셋 S, 뭐 얘는 뭐 다른 로테이션 붙었는데 어쨌든 이게 서브셋 S라고 볼 수 있고요. 일단 컷은 뭐냐 했을 때 이 나눠진 두 서브셋 간에 어떤 그 엣지가 있고 그 이 내부 엣지가 그 서브셋 간의 엣지에서 그 엣지에 있는 웨이트들의 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것처럼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라색 라인의 웨이트를 다 더한 것을 S의 컷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려는 예시는 컷을 이제 맥시마이즈하는 문제인데요. 어떻게 봤을 때는 이게 어떻게 풀어주면 감이 안 올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SDP로 한번 풀어보는 거를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이제 노테이션을 하나 정의를 할 건데 이 XI가 뭐냐면은 이제 이 어떤 그 노드 I가 그러니까 이제 벌텍스 I가 이제 이 셋에 있냐 없냐를 나타내는 어떤 플래그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x가 어떤 서비스 s에 있으면은 이제 플러스 1, 그렇지 않으면 마이너스 1로 이제 플래그로 사용을 할 건데 그렇다면은 그랬을 때 이 문제를 아래와 같이 정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일단은 각각의 만약에 이제 그 어쨌든 저희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저 웨이트, 저 컷의 총합 그러니까 각각 엣지들의 웨이트를 다 더했을 때 최대값이 되는 거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만약에 이 i랑 j랑 같을 경우에 다시 말해서 같은 서브셋 안에 있을 때는 그 서브셋 안에 있는 각각의 이제 i 그 노드랑 j 노드랑 그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거는 그 웨이트가 아니죠. 그래서 컷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i랑 j랑 이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원하는 게 아니고요. 다시 말해서 i랑 j랑 같다는 거는 같은 서브셋 안에 있다는 거는 이 xi도 1이고 xj도 1이어서 두 개를 곱했을 때 1이 되거나 아니 마이너스 1이 돼가지고 이 값이 0이 되겠죠. 저희가 원하는 그런 게 아니고 다시 말해서 i랑 j랑 다를 때 그러니까 i에 있는 노드랑 j에 있는 노드가 다른 이제 서브셋에 있을 때 그때 이제 그 웨이트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 값을 더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두 개가 달랐을 때 다시 말해서 xi랑 xj가 부호가 달라졌을 때를 이제 저희가 원하는 걸 의미하고요. 그랬을 때 이 앞에 있는 2분의 1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얘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은 이제 WIJ가 되겠죠. 그래서 그걸 없애주기 위해서 붙여준 거고 이 뒤에 있는 조건을 붙은 X제곱, XI 제곱의 1이라고 하는 거는 XI가 1 또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준 이제 이제 쿼드라틱 컨스트레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를 맥시마이즈 하는 걸로 이 문제를 대신해서 다시 말해서 이제 프록시메이션처럼 사용을 해서 풀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여기에서 또 이제 다른 하나의 테크닉을 사용을 할 건데 리프팅이라는 테크닉을 사용을 할 겁니다. 리프트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리프팅이라는 걸 이제 흔히 얘기하는데 이제 그 어떤 이제 그 옵티마이즈 하려는 베리어블 스페이스를 리프트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좀 확장해서 사용을 하겠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아래 저희가 가져온 예시에서 보면은 이제 저희는 원래 이제 그 벡터 그 각각의 이제 그 이 값을 최대하기 위한 어떤 벡터를 가지고 사용했었는데 이 벡터를 이제 매트릭스로 바꿔가지고 어, 사용을 하는 거죠. 어쨌든 옵티마이즈를 할 건데 그랬을 때 컨스트레인트가 그러면 이렇게 받게 됩니다. 이제 그 원래는 벡터에 관련된 거여서 벡터에 관련된 컨스트레인트가 있었는데 매트릭스에 관련된 컨스트레인트를 볼 수가 있는데요. 보면은 이제 xii가 1이고 x가 어, 세미 파지티브 데피니트고 그리고 x의 랭크가 1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제 천천히 살펴보게 되면은 이 xii가 1이라는 거 다시 말해서 이거의 대각행렬이 전부 다 1이라는 거는 이 x 예를 들면은 x1이랑 x1 그러니까 이 x1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같은 서브셋 안에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 값을 곱해졌을 때는 항상 같은 곱하면 이제 1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 x가 이제 어, 이제 보통 그 파지티브 데피니트라고 하는 거는 어떤 매트릭 그 뭐지 두 어떤 그 매트릭스에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곱해서 나오는 어떤 그 상수값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반대로 곱했을 때 나오는 어떤 스칼라 값이 이제 0보다 크면은 이제 파지티브 데피니트라고 하고 0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이제 세미 파지티브 데피니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컨스트레인트도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랭크가 1이라는 거는 이제 여기서 이제 말하는 어떤 하나의 이제 그 그래프가 있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리프팅이라는 방식을 사용을 해서 이제 식을 바꿔보면은 옵티마이즈 하는 문제는 결국에는 아까 문제가 비슷한데 아까 그 있었던 쿼드라틱 폼을 이제 제거를 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식을 맥시마이즈 하는 걸로 바꿔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SDP까지는 알았는데 릴렉세이션이 뭔지를 설명 안 드렸는데요. 릴렉세이션은 이제 정말 쉽게 얘기하면은 이 컨스트레인트를 무시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 저희 이제 이 랭크
관련된 컨스트레인트가 있었죠. 저거를 무시하고 이제 저걸 무시하는 거는 좀 더 많은 스페이스를 이제 옵티마이즈하기 위한 어떤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요건 어떤 이제 이게 그 컴플렉스가 아니었던 거를 컴플렉스한 컨스트레인트 만들어 풀고 그거에 대한 어떤 컴플렉스 컨스트레인트를 무시하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맥시마이즈 할 때는 이 아까 앞에서 봤던 P 스타보다는 이제 P 스타 SDP 이 값이 더 이제 크겠죠. 근데 그 논문이 아니라 그 제가 찾아본 걸로는 이 값이 차이가 애초에 이제 SDP랑 그냥 PSDP랑 그냥 P의 어떤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값으로는 한 0.5 정도. 그래서 어쨌든 최적화를 풀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컨스트레인트를 제거하는 방식을 릴렉세이션이라고 하고 이제 SDP 릴렉세이션을 통해서 저 앞에 있는 맥시멈 컷 문제를 어프록시메이션에서 푸는 방식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왜 이 논문을 골랐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서스테인 디스턴스가 뭔지 그리고 SDP 릴렉세이션이 뭔지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메소드인데요. 일단 저희가 그 서스테인 K민즈를 이제 보기 전에 일반적인 그냥 K민즈를 한번 살펴볼게요. 저희가 이제 굉장히 친숙하게 알고 있는 식은 이런 모양인데 여기서 K는 클러스터 개수고 N은 데이터 포인트 개수인데 그리고 이 UK는 어떤 X 각각의 이제 센트로이드를 의미하고 이 RNK는 그 어디 어사인이 될지 값을 이제 나타내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그 오브젝티브 펑션을 가지고 이제 expectation maximization 그러니까 expectation 그 페이지에서는 각각의 이제 데이터 포인트들을 어사인하고 맥시마이제이션에서는 다시 센트로이드를 구하는 방식으로 다시 말해서 이제 센트로이드 혹은 바이센터에 어떤 기반한 오브젝티브 펑션을 사용을 하는 게 흔히 저희가 알고 있는 K-민즈 클러스터링이었죠. 굉장히 이제 파워풀한 머신러닝 기법 중에 하나이고 저도 최근에 이제 이걸 썼는데 굉장히 로버스트하고 잘 되는 걸 이제 빠르고 그걸 확인을 직접 체감을 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이게 K-민즈 클러스터링이고 네, 그랬을 때 사실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저희가 흔히 이제 뭐 머신러닝 수업이나 학교 수업에서 이제 알고 있었던 거는 이제 센트로이드 베이스드의 어떤 K-민즈였는데 K-민즈가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센트로이드 베이스드의 이제 포뮬레이션이 있고 두 번째는 디스턴스 베이스의 포뮬레이션이 있는데 센트로이드 베이스 포뮬레이션은 이 논문에서 나오는 이테이션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이런 모양인데 아까랑 이제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이제 그 센트로이드가 어떤 그 X 포인트들에서 어떤 최저점이 되는 것의 값을 이제 정하는 걸 이제 의미를 하고 이제 다시 살펴보면은 그 대괄호로 있는 거는 뭐 1부터 n까지라는 얘기인데 이게 그 유니온, 그러니까 겹치지 않는 클러스터로 되어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이건 이제 평균이라서 이 옆에 있는 거를 이제 각각의 이제 그 클러스터 GK에 대해서 그 차이를 최소화하는 센트로이드를 잡아서 그거를 이제 클러스터링의 어떤 각각의 바리센터로 하겠다라는 게 이제 앞에서 봤던 K민즈를 이 논문 방식으로 표현한 거고요. 그랬을 때 K민즈는 이제 흔히들 알고 있는 것처럼 두 단계로 왔죠. 익스펙테이션이랑 맥시마이제이션 과정을 거치는데 익스펙테이션 과정에서는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를 어사인하고 맥시마이제이션 과정에서는 이제 센트로이드나 뭐 예를 들어 가우시안 믹스처 모드 같은 경우에는 파라미터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보면은 그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를 어사인 할 건데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그 어떤 그 두 바이센트 후보가 있다고 했을 때 그 값을 최소화하는 것을 잡아가지고 그걸 각각의 이제 어사인을 해주게 되고 그리고 그 어사인이 끝난 다음에 각각의 이제 그 클러스터 GK에 대해서 이제 그거에 속하는 XI들의 어떤 평균을 새로운 바이센트로 하겠다. 이걸 이제 이터러티브하게 반복을 하면서 업데이트 해가는 과정을 이제 흔히 저희가 알고 있는 센트로이드 기반의 케미니 클러스터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논문에서 이제 얘기하는 디스턴스 베이스드 포뮬레이션은 센트로이드를 신경 쓰지 않고 바로 다이렉트하게 두 점의 차이가 최소화 되는 거를 클러스터로 가정을 해서 이 xy와 xj의 차이의 어떤 그 거리값을 최소화하는 것에 이제 평균을 미니마이즈하는 걸 이제 오브젝트 펑션을 잡고 그랬을 때 어떤 조건은 각각의 이제 클러스터 GK는 유니온으로 두 개다라고 조건을 달아서 이렇게 포뮬레이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제 이 디스턴스 베이스를 그 패럴로그램으로 그러니까 평행사변형 법칙을 이용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이때 여기에 있는 이 x바는 이런 식으로 평균인데요. 그러니까 이 식을 유도하는 방식은 일단은 제일 직관적인 거는 n이 2일 때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양변을 넘긴 다음에 대입해가지고 정리를 하면은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앞에 이제 그리고 이 n이 붙은 거는 이 ij가 1이었는데 i가 이제 j가 빠지게 되니까 이게 j가 n 개만큼 있어가지고 2 곱하기 n이 돼서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식 유도하는 과정은 따로 이제 하진 않을 거고요. 어쨌든 이제 평행사변 법칙을 이용해서 정리를 하면은 결국에는 이 디스턴스 베이스를 이런 식으로 센트로이드 베이스로 바꿔서 바꿔볼 수 있는데요. 그건 그 말인 즉슨 이제 두 개의 어떤 클러스터링한 같은 결과를 낸다라고 이 논문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앞에서 살펴본 거는 이제 그 K민즈를 유클리디언 스페이스에서 저희가 이렇게 살펴봤었죠. 아직까지는 서스테인 디스턴스가 사용하지 않았었는데 유클리디언 스페이스에서의 어떤 문제점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어떤 데이터가 타원 모양, 타원 모양이라고 하면은 이제 유클리디언 디스턴스 가지고는 조금 구하기가 어렵겠죠. 왜냐하면은 어떤 두 점의 어떤 차의 제곱의 스퀘어 루트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원 모양인데, 그래서 이런 타원식 같은 경우에는 좀 잘 맞추기 어렵다라는 게 첫 번째 문제이고요. 유클리디언 스페이스에서의 첫 번째 문제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비슷한 내용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클러스터링 하게 되면은 어떤 데이터의 기하학적인 정보를 잃게 되는 게 두 번째 문제고, 그리고 제가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릴 케이민즈 클러스터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멘션이 이제 2차원 디멘션에서 불구하고 엔피아드 워스트 케이스 같은 경우에 엔피아드 이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갖고 있고요. 그밖에 K를 정하기가 어렵다 이런 것들은 사실 제 경험상 그냥 서치를 돌리면 되는 거라서 그렇게 막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세 가지가 이제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이제 유클리디언 스페이스 말고 다른 매트릭스 스페이스 아까 봤던 K 다이버스나 아니면 제스 채널이나 아니면 서스테인을 사용을 해서 K민즈를 이제 해보자라는 게 좋다라는 게 이 논문의 어떤 방향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드디어 이제 저희가 이 논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앞에까지는 이 논문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 지식이었고요. 배경 지식이 거의 27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왜 이 논문을 골랐냐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앞에서 본 것처럼 이제 케이민즈 같은 경우에는 방식이 이제 두 가지가 있잖아요. 센트로이드 베이스랑 그리고 디스턴스 베이스가 있는데 서스테인 메저를 쓰는 건 좋은데 그 두 가지 방식 중에 어떤 게 더 좋냐라는 거를 이 논문에서 조금 집중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랬을 때 센트로이드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레귤러리티랑 로버스티니스에서의 약간 이슈가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카운터 이그젬플이나 아니면은 어떤 증명을 많이 제공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바이센터 베이스드 서스테인보다는 디스턴스 베이스드의 어떤 방식이 좀 더 우월하다라는 거를 이 논문에서는 얘기하고요. 두 번째로는
서스테인과 그 유클리디언 스페이스에서 서스테인 디스턴스 스페이스로 가는 어떤 포뮬레이션을 제공했다는 것도 이제 제공을 해서 어떤 일반화된 식을 정리했다는 것도 논문의 주요 컨트리뷰션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논문의 또 하나의 어떤 컨트리뷰션 중에 하나인 STP 릴렉세이션을 이용을 해서 이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이제 완벽하게 리커버리하는 것도 이제 이 논문에서는 이제 다루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이슈가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바리센터 베이스드의 클러스터링 살펴볼 건데요. 그러니까 웨서스테인 클러스터링 살펴볼 건데요. 일단은 저희가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앞에서 봤던 그 유클리디언 스페이스에서의 어떤 정의했던 식들이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건 아까 저희가 그 백그라운드에서 살펴본 웨서스테인 디스턴스의 그 식이었죠. 그래서 두 웨서스테인 디스턴스가 두 디스트리뷰션 U랑 V의 어떤 웨서스테인 디스턴스 식을 살펴보면은 이런 모양인데 앞에서 제가 봤던 식이랑 똑같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그 디스크리트한 거고 얘는 컨티뉴어스한 그거 똑같이 그리고 이제 이 문제 한정으로는 이제 인피멈을 사용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두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이제 각각의 이제 그 XY에 대해서 이제 이두 XY, Y의 디스턴스의 차를 미니마이즈하는 거를 이 문제에서 얘기하는 웨서스테인 디스턴스라고 하고요. 그랬을 때 이제 그 센트로이드 베이스의 클러스터링 수식을 이제 보면은 오른쪽에 있는 게 유클리드 디스턴스에서 정의했던 거고 왼쪽에 있는 게 저희가 웨서스테인 디스턴스에서 새로 정의하는 어떤 그 어사인 수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은 가장 큰 차이는 이제 이 웨서스테인 디스턴스 썼다는 거 그리고 각각의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유클리디언 거리를 이제 유클리디언에서 웨서스테인 바꾼 거죠. 그렇게 해서 어사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그 센트로이드를 이제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식 자체는 이제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맵핑이 되는 거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디스턴스만 이제 서스테인을 바꿔주는 게 제가 이해한 바이센터 베이스드의 서스테인 케이미지 클러스터링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제가 이번에 정리한 배경 지식이랑 그리고 서스테인 메저 기반의 케이민즈 센트로이드 케이민즈고요. 그리고 저희가 다음 주에 볼 거는 이제 일단은 메소드 부분에서 좀 더 할 얘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바리센터 베이스드의 클러스터링이 어떤 점에서 이제 디스턴스 베이스드보다 안 좋은지, 그러니까 레귤러리티랑 로버스티니스 이 관점에서 이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밖에 이제 센트로이드 베이스드의 디서스텐 케이민즈가 잘 못하는 것들에 대한 이제 카운터 에그젬플도 볼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디스턴스 베이스드의 케이민즈 클러스터링도 확인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STP 릴렉세이션 기반의 클러스터링 방식도 확인을 할 거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논문에서 7페이지인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10페이지짜리였는데, 그래서 그리고 남은 익스퍼리먼트에서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바이센터 베이스드의 서스테인 케이민즈 클러스터링이 잘 못하는 것들에 대한 실험, 그리고 SDP 릴렉세이션이 이제 가우시안에서 완벽하게 리커버리하는 실험도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리얼 데이터 어플리케이션과 MNIST, 스페셜 MNIST, 그리고 USPS라는 이제 조금 이제 기본적인 데이터들을 가지고 어플리케이션 하는 거를 이제 시험 볼 거고요. 그리고 그 밖에 그 이후에 디스커션 이 알고리즘의 이제 타임 코스트, 그리고 그 패션 MNIST,
USPS라는 이제 데이터셋을 정말로 리얼 데이터 어플리케이션을 볼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들을 잘 정리해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만 설명을 했는데 벌써 35분이 지났네요. 근데 제가 느꼈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제가 이번 논문을 읽으면서 다 정리한 부분들인데 굉장히 이 논문을 정리하면서 제가 좀 얼마나 많이 부족한지 알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 발표할 때는 오른쪽에 있는 것들을 잘 정리해서 그 논문의 내용들을 심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